자, 계속해서 자기 낙태죄 조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기 때문에 치매 최선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이 판례는 그 2019년도에 나온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자, 업무상 동의 낙태죄와 자기 낙태죄는 대항법. 자,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대항범위로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 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 자, 이제 요게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필요적 공범에는 자, 요 72페이지는 제 교재 헌법 헌팅이라는 교재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저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필요적 공범은 그 구성 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 실행이 불가능하고 하는 그 규정을 한 거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집합범하고 대항범이 있어요. 자,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한 게 필요적 공범인데, 그래서 집합범은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 목표, 내란죄, 소유죄, 막 같은 목표를 해가지고. 근데 대항범은 2인 이상의 상호 대립 방향, 마주보는. 자, 대표적으로 수뢰죄와 증례죄, 주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낙태죄는 업무는 그 낙태해달라면 의사가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되는 방향. 자, 근데 반드시 필요적 공범인 거죠. 2인 이상이. 그래서 대항범은 자기 낙태죄를 처벌하는 거 위헌이면 의사 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할 때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자, 필요적 나오면 굉장히 위헌 소지가 많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일반적 행동 침해.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행함에 있어서 자동차 등이 당하면 어느 정도 기한인지 아무런 걸 무조건 취소. 그래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직업의 자유,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아니 창피해 죽겠는데 그걸 계속. 나쁜 놈이죠. 그다음에 이 정도 해야지. 그래서 외모라는 신상 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되는 정보의 보관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방법에는 다른 대체 수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쁜 놈이죠. 자, 여기 보시면 시행령 딱 키워드가 시행령이에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서약. 자, 이명박하고 이제 박근혜 욕을 먹는 게, 아니 세월호 참사 관련 일체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서약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법률이 한 시행령에, 이제 그 판례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배되는 시행령에 이제 이런 얼마나 부모의 일반 행동을 침해한다고 봤는데, 이게 보통 이게 저는 이거 과잉금지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일체 이의제. 이 부모님도 얼마나 억울해. 근데 이제 요거만 판단했어요. 현재는 지원법은 하위 법규에 뭐 아까 그런 일체 이의제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이의제기 금지 조항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혼빈간.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혼인 빙자에서 이제 꼬시는 거죠. 이제 결혼해 줄 테니까 뭐 같이 이제 뭐 있자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시면, 그러니까 아까 목수침법에서 주로 수단 침해의 최소성, 거기서 이제 위헌 여부,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갈려지는데, 목적의 정당성 자체, 위헌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본 거죠. 자, 기억을 해서 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해. 왜 그러냐? 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남녀 간의 애정 문제인데 그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될 영역이고 그 속성상 연애는 이제 과정이 수만 혼자가 뭐 별 얘기. 자, 그래서 혼전 성관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설사 혼인을 빙자했더라도 이게 옛날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적 정당은 부정한 것 같아요. 여성을 유아시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 자격인 걸 부인하는. 자, 이래서 입법 목적 정당성이 부정. 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것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입법 목적성이 부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있어요? 그 조사받고 있는 그 피의자의 어떤 사진 촬영을 허용하는 그런 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요. 자, 간통을 형사처벌, 그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을 형사처벌하는 점 방금 봤었죠? 그 성적 결정을 침해한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자,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3종 세트, 간통, 혼빈간, 위헌이 낮기 때문에 성매매한 자를 형사처벌은 이것도 위헌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성매매는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 주의해서 간통죄 처벌은 위헌,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 혼빈간은 또 위헌, 성적 자기결정 침해. 근데 성매매자 형사처벌은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 제한되는 기본권을 보세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출이 되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자, 성판매자의 그것도 계속적 소득 활동으로 인정해서 직업 선택의 보호 영역에 일단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 인수자가 없는 시체, 생전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형 시체로 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규정이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해부형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되는 의사표시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해부형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 시체 처분 자기결정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24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들을 이용해 통상의 출퇴근. 자, 이게 산재보상법에 의하면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하고 업무 기인성이 인정돼야지 산재를, 그러니까 산업재해 보상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이제 재해를 당. 그다음 업무의 기인에서 재해. 요 요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걸 업무 수행성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가용으로 이렇게 타고 출근하다 하는 건, 종래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를 타고 가다 그러면, 그러니까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을 인정해서 산재 보상을 해줬는데, 걸어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자가용으로 타고 가는 건 인정하지 안 해줬는데 여기서는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해줘야겠죠. 그래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통상의 출퇴근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하는 거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거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 취급 존재하며 이런 점을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계속 출제되죠. 보시면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출퇴근 제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그래서 평등 원칙의 위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도보라든지 그 출근하다 하면은 산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죠. 자, 헌법 32조 6항 아주 유명한 조항이에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에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 유가족. 법에는 요 세 가지 경우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위공경 유가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법률 규정 그대로. 자, 그래서 32조 6항 보면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의 유가족. 전몰공경은 돌아가신, 상위공경 다친 거. 그냥 국가유공자. 자, 이게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인 거죠. 그래서 그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받는다. 종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위공경의 유가족 이렇게 해석을 요거까지 요걸 수식한다고 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 유가족. 왜냐하면 이제 국가유공자 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유가족 너무나 많이 증가하는 유가족까지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공무 단위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를 이제 제한을 조문 물리 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 유가족. 그래서 국가유공자 유가족이나 상위공경 유가족 포함이 안 돼요. 유공자 본인 10%의 가점. 자, 가족하고 본인하고는 이제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00% 가점. 엄격한 비례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자, 자의금지 원칙하고 자,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할 때 두 가지로 나뉘죠. 이게 원칙이고 비례 원칙 심사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헌법에서 특별하게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그쪽 영역하고 그다음에 그 차별치고로 인해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그 두 가지 경우에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죠. 원래는 이제 평등 원칙은 자의금지 원칙 심사인데 그런데 헌법에서 특별히 저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라, 우대를 해줘라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해라는 거잖아요. 우대를 해줘라. 그런 영역에는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오더라도 비례 원칙을 심사하는 경우에더라도 저 사람들 아까 국가유공자 본인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기회를 보장해줘라. 그러니까 특별히 차별을 해라, 대우를 해, 우대를 해줘라. 이런 영역에서는 엄격 비례 원칙이 완화돼서 완화된 비례 원칙. 그래서 비례 원칙 심사는 완화된 비례 원칙, 그다음에 엄격 비례 원칙 두 경우로 나뉘죠. 그래서 헌법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우대를 해줘라 하는 영역에서 완화된 비례 원칙.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라, 우대를 해줘라, 차별을 해줘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완화된 비례 심사. 어려워요 이거. 근데 가족은 아까 여기에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거기에 가족에 대해서 10% 가점을 주면은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자, 보시면 본인이에요. 유공자 본인.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32조 6항은 우선 근로의 기회를 보호받는다 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해. 우대를 해. 명령.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자, 그 이외의 자들, 다른 시험 보는 자들한테 공모 단위권이라는 이거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이렇게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이긴 한데
아까 뭐야? 그 그러니까 유공자 본인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오기 때문에 비례 원칙 심사를 해야 되는데 원칙도 비례 원칙인데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 명령 우대를 해줘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완화돼. 그런데 가족의 경우에는 아까 32조 6항의 가산점 제도의 근거를 볼 수 없으므로 원래 원칙대로 완화된 심사 부적절하고 엄격 비례 원칙. 그래서 유공자 본인은 완화된 비례 원칙 헌법에서 특별히 근거해서 차별해줘라 우대해줘라. 근데 가족은 32조 6항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비례 원칙.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 32조 6항이 가산점에 근거 볼 수 없으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 원칙 시험 부적절. 맞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렵잖아. 근데 그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엄격한 비례 원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공자 가족이 10% 가산하면 평등원권 엄격한 비례 원칙 심사를 하니까 평등권 침해가 되는 거죠. 비례성은 현재 초과. 그래서 평등권 침해.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적 급여 수급권자와 산재 보상보험상의 유적 급여 수급권자. 자, 공무원 연금법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왜 산재 여기서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냐? 이게 동일한 비교 집단이 볼 수 있어요? 좀 다르겠죠. 약간 이제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은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고 어떤 뭐 이런 시스템. 근데 산업재하고 요건 결이 다른. 여기는 이제 그 업무상 그 사기업에서 이제 재해를 당한 이런 거니까 요거 이제 왜 쟤는 해주는데 나는 해주는 할 때 이렇게 그 비교 집단으로 삼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 가입자, 보험 관계 성립 및 소멸, 재정 조성 주체 이런 거 큰 차이가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이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 수급권자 형제자매를 제한. 왜? 그러니까 공무원이 유적 없이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직계 비속으로만 한정하고 형제자매를 제한해요. 근데 산재보험법에서는 형제자매까지 인정하는데 왜 거기서 인정해주고 여기서는 인정해주지 않냐. 이걸 놔둔 건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는 그 위헌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 왜 그랬냐? 그 논리가 중요하죠. 정책적으로 저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논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수긍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논리를 헌법 규정에서 가져온다면 굉장히 강력한 논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보호 규정, 즉 32조 4항이나 36조 1항 등과 같이 헌법에 직접 규율해. 볼까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여성의 근로에 대해서 헌법에서 특별히 인정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제한을 한다 이럴 때는 엄격 비례 심사를 가는 거예요. 헌법에서 특별히 이렇게 보호 영역을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인의 가족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남자의 병역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자, 헌법적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으나 병역법, 남자의 하나 병역은 여기에는 뭐 헌법이 이렇게 특별히 보호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자, 그 근거를 이렇게 해서 자의금지 원칙 심사로 가서 합헌이다라고 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 전공, 부전공에서 가산점 부여하고 있었는데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은 뭐 예를 들어 5% 지금 그 총점으로 한 1, 2점으로 막 당락이 거기에 막 쫙 몰려 있는데 뭐 3% 내지 5% 너무 심하죠. 중대한 제한이죠.
그래서 공지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당해보는 중대한 제약. 엄격한 심사 척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효라는 어떤 게 아직 유교적인 어떤 가치가 굉장히 남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위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접 당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처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지만 아무튼 이제 요거 때문에 합헌으로 가기 위해서 자의심사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뭐 재판적으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제 자의심사. 중혼을 혼인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 취소 청구의 제척 기간 또는 소멸사를 규정하지 않은,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하겠죠.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전혼이에요. 전혼. C와 후혼. 중혼.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전혼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후혼을, 이게 취소 사유니까 후혼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취소권의 그러니까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의 제척 기간이 3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보통 3년, 10년의 어떤 제척 기관이 있는데 중혼과 관련돼서는 그런 제척 기간이라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 상속과 관련돼서 많은 시간을 넣어서 이제 이 후원을 취소 사유로 다투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이 후원을 취소해서 이제 특히 상속을 받지 못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사람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기 취소하는 이거. 그리고 취소 청구 제척 기간도 소멸사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일부 일처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혼은 굉장히 어떤 위법 사유가 크다고 본 거예요. 후원 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침해한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요. 혼인 취소가 가혹한 경우, 이거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거는 이제 권리 남용. 여기 이제 충분히 여기 잘했고 막 그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게 좀 너무 피해가 너무 크다 할 때는 요 취소 청구권 행사를 권리 남용 권리로 법원에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권리 남용 권리를 해결하고 후원 배우자 인격 행위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달인 혼인 취소 사유에 비해 중혼의 반사에서 반윤리성이 훨씬 무겁다.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판단,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 11조 1항의 평등 원칙은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그렇죠?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그게 어떤 비교 집단에서 쟤한테는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 그러니까 그 평등 원칙 위배다 아니냐, 요걸 판단하는 거지. 특별히 무슨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거까지. 다만 입법자가 평등 원칙에 반한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적을 대상으로 평등 원칙 위반, 그러니까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그게 이제 어떤 입법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이 변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타 시험과 좀 구별돼요. 평등 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 이게 다지. 여기서 이 조항으로 바로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아까 일절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금지 원칙으로 판단한다 했어요. 그래서 평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나왔죠? 엄격한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하는 경우가 헌법에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헌법에서 차별치구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조항. 자, 평등 원칙을 써야 하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례형 문제,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건 거의 써야 될 거예요.
특히 국가유공자 요거 관련돼서는 저라면 이렇게 딱 출제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어보기 좋잖아요. 그때 반드시 써야 되는 문구가 요거예요. 자,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관련 상호 배타적인 어떻게 두 개. 왜 쟤네는 주고 나는 안 줘? 그러니까 요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아니 똑같은 구성 요건이야. 하나는 형법이고 하나는 이제 그 법적용은 사형 특가법. 그러면 이걸로 공소 제기를 하느냐, 이걸로 공소 제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처벌 자체가. 이거 그게 무슨 법이야? 그래서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이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한 추에 위반되죠. 감옥 가서 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별할 어떤 그런 게 있어. 근데 차별의 효과가 아주 지나치다는 이런 경우 어떻게? 헌법 불합치. 그 입법자가 그걸 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 유공자 등과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전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0%막 이렇게 주는 거 그냥 뭐 3% 정도 국가 유공자 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인데 그걸 입법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하는 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다.